이번에 이상민 장관이 탈당한 의원이 뭐 제가 멜콩 TV에 한번 나와달라고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저하고 채널A에서 계속 방송하면서 제가 일체를 많이 끌어들였어요. 많은 대화도 했고 아마 이준석 당은 안 갈 거고요. 국민의힘 모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의힘 들어오면 한번 모시기로 하고. 네. 근데 그 옛날에는 이낙연이나 이자들이 저는 이게 탈당할 걸로 봤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개딸들한테 밀려가지고 나갈 걸로 이렇게 보통 분당 예상했는데 요즘 들어서요. 오히려 이게 이재명이가 꼬꾸라진다. 야, 우리가 당을 접수하자. 어차피 이게 이재명이가 지금 재판에서 그 김용부터 막 흔들흔들하니 이제 이재명이 영장 취고하면 오히려 이재명 체제가 무너지니까 우리가 비대위를 만들어서 오히려 김부겸을 내세우든지 그래서 정세균계 이낙연계 똘똘 뭉쳐서 네. 이재명 끌는다고 우리가 당을 접수하자. 우리가 왜 나가냐. 우리가 주인이고 이재명 이놈이 주인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두 동강은 나는데 이낙연이가 안 나가고 이재명이 꼬꾸라지는 이런 게 나와요. 네. 어떻게 봅니까? 사실은 당의 주인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지분이 더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죠. 제가 봤을 때 당을 지키고 당에서 뭐 국회의원 이재명 대표는 기껏해야 선수가 0.5선이에요. 0.5선.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이 5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수를 치면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민주당의 그 핵심은 호남 아니겠습니까? 그 이재명 대표하고 호남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명주당이 됐느냐. 이런 생각을 갖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개딸들이 이른바 개딸들이 이상민 의원 빨리빨리 나가라고 아주 속 시원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왜 그랬는가? 개딸들은 민주당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상민의 민주당이 아니고 이재명의 명주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런 그 친명이나 그런 사람들의 생각인 거고 전통적으로 호남에서 민주당을 지켜왔고 지지해왔던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당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지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김용 재판 나왔죠. 그 다음에 내년 초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면 김인섭 재판 나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이화영 재판 나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내년에는 그 위증교사죄도 재판 들어간다고요. 재판 공판기 시작이 된다고요. 그러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재명은 국회의원이면서도 국회는 3번밖에 안 나가고 아무런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면서 재판 그 법원에는 일주일에 2번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날은 일주일에 3번 법원 나가고 거기는 2번밖에 안 나가는 국회는 2번밖에 안 나가는. 근데 그게 언제냐? 총선 직전이에요. 지금 총선이 마이너스 100일에서 카운트다운 시작하고 있는데 그 빵빵빵 그 판결 결과 떨어지기 시작하죠. 거기에다가 만약에 공직선거법 그 판단이 그 판결이나 위증교사 판결이나 이런 거 나오면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이 뭐 초인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도 지금 총선 지휘하면서 재판하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법인카드 그다음에 쌍방울 이런 수사가 받으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건데 이런 것들을 개딸들이나 비명 저희 친명 입장에서는 보이지가 않겠죠. 하지만 비명이나 이낙연 대표나 이제 그런 사람들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이제 익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쯤에 내가 한 말씀 더 하고 이제 그 이낙연 대표의 이야기는 더 많아지고 더 강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안 되겠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는 지금 선거 내년에 칠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비대위로 갈 가능성도 저는 적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민주당이 이제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근데 어떤 시그널로 저는 봤냐면은 이상민 의원이 탈당했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상민 의원보다 먼저 탈당할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구냐? 이준석. 이준석이 먼저 탈당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먼저 탈당할 줄 알았던 이준석은 계속 뜸들이고 있고 그 다음에 설마 했는데 5선의 이상민 의원은 진짜 먼저 탈당을 했다 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시그널은 반드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국민의힘의 영입 인사를 보면요. 네네. 저는 상당히 처음에는 인물이 없다고 생각이 걱정했는데요. 요즘 이게 아주 좋은 인물들이 네네. 막 이게 인재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네. 저는 상당히 희망을 봅니다. 지금 이제 보세요. 뭐 순차게 가면 이제 일단은 한동훈 장관이 있죠. 이분은 이제 이재명 영장이나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을 좀 정리하고 나중에 최대한 늦게 아마 이제 마지막 딱 등장하겠죠. 구원투수로 한동훈 있죠. 그다음에 젊은 법조인
오늘 이 영입됐던 우리 그 구자룡 제2의 한동훈이다. 왜? 그 말빨만 보면 아주 그 장난 아니게 말빨이 좋아요. 잘생겼어. 어벤져스도 하고 뭐 다음에 이제 자기 어벤져 출연단 우리 멜콩이니까 네. 곧 아마 오늘 전화 왔어요. 멜콩 TV 바로 노겠다. 구자룡. 그것도 이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이수정 범죄 심리학자. 네. 이분은 비례로 가도 되는데 수원 가겠다는 거예요. 구자룡은 양천갑으로 갈 옛날 원희룡 지역구죠. 네네. 지금 조수진, 정미경 의원이 있는데 네. 좀 이게 안타까운 또 경쟁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네. 구자룡이 양천갑으로 가고 특히 저는 수원에 거기에 이수정 교수가 수원에 오겠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산자부 장관 박문규 장관 이분이 기재부 출신이거든. 이분도 수원에 가겠다. 여기 김은혜만 수원 가면 김은혜 그냥 분당 가지 말고 분당은 박민식 장관 주고 수원에 가면 그럼 이게 수원이 게임이 되거든요. 정치 1번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있고 거기 이제 우리 원희룡 장관 완전히 한동훈하고 원투펀치 아닙니까? 네. 그냥 개항 간대. 이재명이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개항에. 네. 여기에 정말 이런 훌륭한 분들이 영입되고 여기에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만 들어오면 활용점정 아닙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영입장 계속 들어오잖아요. 안 본인은 들어오는데. 언제 들어올 거예요? 아니 저기 그 구자룡 변호사랑 서 변호사랑 저랑은 달라. 구자룡 변호사 머리가 작아. 얼굴이 작아. 잘생겼어. 아니 얼굴 작아야 정치합니까? 그 유리하지. 언제 들어갈 거예요? 그럼? 우리하고는 조금 그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야기했지만 박문규 장관이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이 행정의 달인이에요. 그러니까 숨은 보석 같은 분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말 한마디 해가지고 딱 이런 그 솔루션을 찾아내는데 아주 대단한 분이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저는 한동훈 하나면 충분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 부분은 서 변호사하고 저하고 그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저는 한동훈 저희 강남에 그냥 꽂아놓고 전국을 이렇게 쫙 돌아다니면서 열풍을 갖다가 일으키고 같이 그냥 뭐 구자룡을 데리고 다니든 누굴 데리고 다니든 이렇게 해가지고 바람을 싹 일으키면 저는 사실은 내년 총선은 바람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년은 워낙 그 뭐 그냥 진흙탕 싸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하나에 좋은 사람들을 잘 그 꽂아 놓는 게 결국은 인물 대결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한동훈 장관의 그 인기를 딱 보고 아 내년에도 바람이 있을 것 같다. 그 바람은 한동훈 바람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왜 그 출마하려고 하겠습니까?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패배한 이후에는 출마하겠다는 사람들이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나가봤자 뭐 내가 그냥 뭐 그 괜히 망신만 당하고 되지도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쏙 들어갔다가 지금 슬금슬금 이렇게 막 그 나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전 한동훈 그 인기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분위기라고 하는 게 야 너 나가냐 그럼 나도 나갈까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좋은 인재들이 영입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내년 선거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 크게 보고 그냥 뭐 사소하게 내가 뭐 출세하고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될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 분만 더 짚어보면 네네. 그 저는 장미란 차관요 상당히 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리고 이게 후임 차관은 이영표 우리 선수인데요. 저는 그분도 차관으로 좋다 봐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손흥민가 차관한다면 제가 반대합니다. 손흥민은 운동만 하지만 이영표, 장미란은요 운동도 하지만 공부도 계속했고 그다음에 지도자로서 리더십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인 경영 마인드도 있었어요. 아주 이게 적임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미란 보고 어떤 분은 안민석이 잡으러 오산 가라는데 아니 안민석이는 제가 알기로 공천이 안 돼요. 제가 몇 번 하게 봐요. 왜냐하면 이미 최서원 씨 기소로 2건 돼 있고요. 그 지역에 안민석이 피로감 때문에 공천이 어렵대. 오산시장 출신 있잖아. 그래서 저는 안민석이는 뭐 어차피 내부에서 꼬꾸라질 텐데 그 잡으러 이게 뭐 굳이 왜 가느냐. 오히려 제 생각은 고향 있잖아요. 원주입니다. 거기 갑을이 있잖아. 네. 우리 박정아 대변인이 옆에 있지만 네. 그 한쪽은 민주당이잖아. 네. 그런 쪽에 딱 가면 장미란 완전히 고향 가서 배지 달거든요. 원주 두석이면 우리 대단한 겁니다. 강원도도 이렇게 활동을 저는 하고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최대 스타들은 다 동원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손흥민도 좋은데. 아, 선수는 좋죠. 차관. 아니 저 오늘 한 골 넣고요. 어시스트도 하나 했어.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저는 손흥민 장관 돼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장미란 선수는 저희 차관은 선수로서도 그다음에 교육자로서도 아주 인격이 훌륭하고 겸손하고 그런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이는 이제 서 변호사나 저보다 조금 많이 어리긴 하지만 그래도 참 존경할 만한 분이다. 그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요. 한 분야에서 세계 정상에 오르면 뭘 해도 잘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손흥민 EPL에서 그 득점 왕 했었어요. 손흥민 정도 되면 그 문체부 장관 시켜도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뭐 한 10년, 20년 뒤에 나중에 생각을 해보기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게 이준석이가 네네. 뭐 출마할 사람들 모집하는데 그게 누가 가겠어요? 그거 썰렁합니다. 국민의힘 입당하려고 막 줄 서 있는데 이준석이 뭐 그중에 특히 천하 용인할 때요. 네네. 그 김용태도 인터뷰했잖아요. 네네. 김용태도 나는 나의 길이 있다. 이준석 따라 안 갈 수 있다. 네. 이러고 있잖아요. 거기에 유승미도 제가 알기로는 안 갈 걸로 보이고요. 결국은 근데 이준석 신당은 이게 출범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애매하고 저는 해봤자 거의 영향력이 없을 것이고 그 이준석의 한동훈 태풍으로 바로 꺼진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이준석 이거는 완전히 바람 앞에 촛불인데 그 바람이 보통 바람이냐? 한동훈의 태풍이다. 그 앞에 바로 꺼져버리는 연약한 촛불이다. 이준석이는 이렇게 보는데 이준석 당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관심 없어요. 아, 관심이 없다. 논평할 가치가 없다. 전혀 관심 없고요. 입만 아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관심이 없으니까 방송을 마치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관심을 가져주면 본인이 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하면 되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아서 잘하든 뭐 잘 못하든 그건 저하고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어떤 분이 뭐 제보고는 출마 안 하냐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수없이 밝혔죠. 제가 이제 소를 키워야 됩니다. 저희 좌파들 방송에 유튜브나 방송에서 정말 이렇게 끝까지 싸워야 되고요. 뭐 저는 여러 가지 사정상 출마는 힘들고 개딸들을 여러 데 좌파들과 싸우고 있고요. 얼마 전에 어제 제가 누굴 만났더니 막 저를 걱정하더라고. 야, 너 개딸들한테 그 칼부림 난다. 개딸들 너무 그 욕하다가 이재명 측에서 너 그냥 안 두면 어떻게 되느냐? 개딸이 안 무섭냐? 막 걱정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희 아파트 그 한층 밑에 진짜 개를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와, 아파트에서 개를 키워. 쟤를 보면 이게 막 짖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우리 집 밑에 있는 개는 무서운데 개딸은 안 무섭다. 개딸 이게 뭐 무섭냐? 개 할머니들 뭐 힘도 없는데 개 할머니들 몇 분 우리 집에 있는 개가 무섭지만 우리 집 밑에 있는 개딸 안 무섭다. 이런 적이 있는데 저는 뭐 끝까지 좌파들과 싸워야 되니까. 네. 근데 우리 변호사님은 출마하신다고 들었잖아요. 아니요, 저 뭐 몰라요. 안 한다고는 안 하네요. 아니 뭐 동작. 저는 관심 없습니다. 우리 그 동작의 그 어린 나경원 의원이 우리 멜콩팀 했잖아요. 네네. 그게 갑에 한번 나가시면 네. 좋은 이게 결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그 방송 처음에 좀 소리 안 나서 사고가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